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청약자분들이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올해 예정된 민간 사전 청약 공급 계획에서 3080 플러스 4천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사전 청약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약자들이 3080 플러스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먼저 여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는 공급 대책이었고요. 또 하나 높은 기대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시대의 60% 전후로 공급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예요. 자, 대표적인 곳을 살펴보면요. 증산 4구역 사업 추진 속도도 가장 빠르고 본지구 지정도 됐죠. 여기는 증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8천이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밝혔던 예상 분양가는요 7억 3천만 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물론 증산 4구역이 유난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긴 하지만 대부분 3080 플러스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주변 시세 50에서 60% 수준에서 공급될 거란 기대가 컸었습니다. 내년까지 사전 청약으로 한 1만 4천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천호, 내년 하반기, 상반기 각각 5천호씩 해서 1만 4천호죠. 이게 둔촌주공 분양 물량의 3배가 넘어요. 자, 그런데 저희 영상을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은 3080 플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3080 플러스 1만 4천호를 포함한 사전 청약이 언제 진행되는지도 나온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64만 호나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야, 수요 많은 도심 지역이 없잖아. 그래서 도심 지역 계속 올라가고 있네. 너네 공급 대책 효과 없다. 이런 비난 기사들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참 전 국토부 장관이 추진했던 게 이 3080 플러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낙후 지역 토지주들이 야,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아파트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은 LH나 SH 같은 공공시행사가 그 지역 토지를 전체로 수용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를 일단 원래 토지주한테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임대아파트와 공공아파트로 공급하고 또한 공공분양으로 저렴하게 일반 분양이 가능했던 게 이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모델이었던 거죠. 일반 정비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민간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하고도 달라요. 자, 먼저 이 3080 플러스는요. 공공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정비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공익적 목적이 강하죠. 그래서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아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많은 양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 2월 이후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고요.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후보지가 무려 15만 6천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정이 됐어요. 왜? 그만큼 낙후된 노후 지역이 꽤 많았고 그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단숨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본지구 지정 요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채운 곳이 3만 6천호 규모가 넘고요. 그중 1만 3천호 규모가 작년 12월에 본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물량에서 올해 말에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딱 그 이후에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본지구 지정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어요. 한 기사 볼까요? 3월 18일 기사인데요. 윤석열 시대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동력 잃은 문정부 공급 대책에서 2사 공급 대책 3080 플러스는 사실상 폐기 수준을 밟을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게 3080 플러스를 포함한 공공재개발 같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은요. 사업 주도권이 민간 건설사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폐기될 거란 기대가 섞인 기사도 많이 쏟아졌죠.
자, 그런데 3080 플러스 추진 일정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올해 나온다던 서울 도심 사전 청약 결국 내년으로 연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완책 마련 부분. 자, 이 3080 플러스 후보지 15만 호가 넘는데 여기가 다 주민동의가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주민동의 낮은 곳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동의 높은 곳은 지원해주고 낮은 곳은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현금 청산자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왔대요. 자, 이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해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우선 공급권이 배제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는 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방안을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3080 플러스에서 토지들한테 주택 한 채 주고 나머지 잉여 공급에 대해서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주택 같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원 분양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 물량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원래 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이 포함됐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세권 첫집주택 같은 거 원래 기존에 없던 주택 공급 정책이잖아요. 이게 새로 도입이 되려면요,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상한 공공자가주택 공급한다고 일반 분양 물량 줄이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3기 신도시 3080 플러스 모두 원래 분양하기로 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주택 공급 정책이 있잖아요. 괜히 특정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 마련한다고 하면 항상 그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택 정책은요, 넓은 면적을 그냥 싸게 많이 그리고 빠르게 공급하는 게 가장 좋았다는 거죠. 복잡한 주택 정책보다 결국엔 사람들은 다 내 집을 원하더라. 그것은 신혼희망타운의 교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무려 16만 3천호 규모거든요. 특히 내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었어요. 이거 예상대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되게 없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8월 공급대책에서 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50만원 공급대책에서 이제 기존의 공급대책 가져갈 건 가져가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3080 플러스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역세권 첫집주택 같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까지 아우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3080 플러스 제도 자체가 뭐 민간 정비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호응도 높은 3080 플러스 구역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공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가 역시도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정말로 많이 공급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물량 중에서 전부 다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공급 정보부터 당첨 꿀팁까지 총정리 한 권에 다 담았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